안녕하세요. 정치타파입니다. 자,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대권 경쟁에서 이재명 지사가 압도적인 지지율로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와 이재명 후보의 오늘 기본금융 정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이 건에 대하여 오늘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팩트 넘치는 기사와 진솔한 뉴스로 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정치타파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 공정 주식회사에 의뢰해 실시한 정례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대선 후보 접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지사 46.9%, 이낙연 의원 26.1%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4.7%, 정세균 총리 3.1%, 박용진 의원 1.7%, 김두관 1.5% 순으로 뒤를 이었고요. 지지 후보 없음 9.5%, 잘 모르겠다 응답은 6.5%로 집계되었습니다. 자, 지역별로 살펴보면 민주당 텃밭이자 이낙연 의원의 안방인 호남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이재명 지사가 이 전 대표를 오차 범위를 한참 많이 벗어난 격차로 따돌리고 있는데요. 서울에선 17.5%, 경기 인천 20.6%, 대전, 세종, 충남, 충북에선 18.2%, 대구, 경북에선 39%, 부산, 울산, 경남에선 27.5%, 강원, 제주에선 15.3% 차이로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의원을 크게 앞지르고 있습니다. 자, 광주, 전남, 전북에선 이재명 지사 41.1%, 이낙연 의원은 35.8%의 지지율을 차지하여 그렇게 격차가 오차 범위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연령대로 살펴보면 전 연령대에서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이낙연 의원의 지지율보다 큰 격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자, 특히 만 40대에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서비스로 국짐당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 윤짜장. 네, 윤짜장이 압도적인 지지율입니다. 그렇게 사고를 쳐도 지지율이 38%로 선두를 차지하고 있고요. 자, 이어서 말표, 홍말표, 홍준표 19.4% 엄청 올라왔네요. 유승민 8.7%, 아이고 많이 올랐어요. 최재형 7.8%, 이 사람 뭐하는 사람인지 하여튼. 원희룡 2.6%, 그냥 그만두세요. 윤희숙 2.4%, 자, 황교안 2.3%, 하태경 2%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타 후보 2.5%, 지지 후보 없으면 8.1%, 잘 모르겠다 6.4% 나왔습니다. 자, 5차 기본금융 공약 발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금융으로 금융 불평등 완화, 이재명은 합니다. 공익성보다 수익성에 집중하는 금융은 실물 영역보다 양극화가 심하고 훨씬 더 약탈적입니다. 고액자산가와 고소득자는 거의 무제한의 고액을 장기 저리로 빌릴 수 있지만 다수의 서민은 불공정한 금융 시스템 때문에 제도 금융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수백만의 금융 약자들은 높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살인적 고금리의 대부업체와 불법 사채 시장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 대부금융협회가 불법 사채 5,160건을 분석해 봤더니 연평균 이자율이 평균적으로 무려 401%였다고 합니다. SNS의 불법 대부 광고를 추적해 봤더니 1000%가 넘는 살인적 고금리에 불법 추심이 난무하더라라는 금융감독원 발표도 있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 조사에 의하면 3만%가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금융시장 양극화에 따른 금융 제공자와 이용자의 미스매치는 시장 기능 약화와 경제 활력 감퇴의 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금리를 마이너스로 낮추어도 대출이 가능한 대상자는 빌려가지 않는 반면에 정말로 돈이 필요한 사람은 대출 자격이 없어서 금융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청년들의 금융 문턱은 더욱 높습니다.
금융거래 실적도 없고 자산도 없고 소득도 불확실한 청년기의 이러한 특성이 금융시장에서 불리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신용의 원천은 국민주권에 기초한 국가 발권력이고 통화금융정책은 재정정책과 함께 국가경제정책의 한 축입니다. 따라서 금융혜택은 고신용자들만 독점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금융은 수익성을 추구하면서도 한편으로 최소한의 공공성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금융 소외계층의 최후 보루는 고리 대부업체나 악덕 사채업자가 아니라 국가여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이 이들로부터 살인적 고리의 대출을 받기 전에 최소한의 금융 기회와 혜택을 보장해야 합니다. 양극화 주범의 하나이자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금융 불평등과 불공정을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저 이재명이 금융시장을 공정하게 바꾸고 전 국민의 금융 기본권을 보장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금융 양극화를 완화하겠습니다. 금융 공정성 확보가 공정성장 정책임을 실적으로 증명하겠습니다. 금융 양극화 완화로 금융 약자의 소비 여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지속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각 정책을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금융 도입입니다. 누구나 금융에 접근하고 최소한의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 대출과 기본 저축으로 구성된 기본 금융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기본 대출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대출권을 보장해서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포용금융, 공정금융을 실현하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도덕적 해이가 불가능한 최대 1,000만 원 이내 금액을 10년 또는 20년의 장기간 우대금리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저리로 대출을 받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갚거나 대출받을 수 있는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같은 돈이라도 청년기와 장년기의 가치는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기본대출은 금융에 가장 취약하고 제도 효용성이 큰 20, 30대 청년부터 시작해서 전 국민으로 점차 확대해 가겠습니다. 청년 기본대출은 첫째, 청년이 높은 금융 문턱 때문에 고리 대부업체와 불법 사채 시장에 내몰려서 끝내 신용불량자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전락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둘째로, 청년의 자기개발 기회를 확보하게 할 것입니다. 셋째, 불법 사채 등 각종 고금리 대출의 전환을 쉽게 해서 이자 부담을 대폭 완화해 줄 것입니다. 연체정보 등록, 관리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장치를 갖추고 또 연체 해소에 필요한 최소한의 일자리를 보장해서 연체 및 신용불량자 전락을 막겠습니다. 기본 저축 도입입니다. 국민 누구나 일정액 500만 원 내지 한 1,000만 원 정도로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결정하겠습니다만 일정액 한도의 기본 저축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기본 저축을 기본 대출 재원으로 사용하는 한편으로 기본 대출 금리보다는 낮고 일반 예금 금리보다는 높은 금리를 설정해서 재산 형성에도 도움이 되게 할 것입니다. 사실 이 정책은 마이너스 통장에 필요할 경우에 여유 자금을 일시적으로 저금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필요하면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두 번째로 불법 대부 무효화 처벌 강화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불법 대부 원리금 반환 금지 조치를 약속드립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법이 보호할 필요가 없고 또 그렇게 보호해서도 안 됩니다. 이자 제한법을 어긴 불법 대부 계약은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해서 이자를 아예 전액 받을 수 없고 이미 받은 이자도 되돌려주게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자율이 허용 이자율의 3배 이상인 이 폭리일 경우에는 원금 계약까지 무효화해가지고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불법 대부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악덕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체로 소액의 벌금에 그치다 보니까 나는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또는 나는 저 사람처럼 하지 말아야지 하는 일반 예방 또는 특별 예방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범법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금융약자의 고혈을 짜내는 악성 범죄의 처벌을 강화해서 불법 사채나 불법 대부는 꿈도 꾸지 못하도록 발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법정 최고 이자율을 인하해 가겠습니다. 지난 7월 7일자로 인하된 법정 최고 이자율 20% 역시 금융약자들에게는 여전히 과도합니다. 10%씩 경제 성장하던 시대에도 허용 최고 금리는 보통 25%였습니다. 기준금리 0.5%에 성장률이 1%대인 시대에 가난하다는 이유로 서민에게 20%의 이자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 정신의 하후상박, 억강부약의 원칙에 그리고 공동체 원리에도 어긋납니다. 경제 상황을 고려하고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법정 최고 이자율을 경제 성장률의 5배 이내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금융 혜택을 못 받고 고리 대부업이나 불법 사채에 늪에 빠진 사람은 높은 이자를 감당 못해서 결국 복지 대상자로 전락할 위험이 크고 이것은 결국 정부의 복지 비용 부담도 늘어나게 합니다. 고리대의 늪에 빠져서 회생이 불가능하도록 방치했다가 복지 대상자로 전락한 후에 뒤늦게 복지 비용 지출로 구제하려는 것은 하책 중에서도 하책입니다. 이들의 구제에 드는 복지 비용 역시 국가의 몫입니다. 복지적 금융으로 사전에 회생 기회를 제공해서 복지 대상 전락을 막는 것이 개인을 위해서나 국가의 재정 부담 감소를 위해서나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같은 돈이라도 제대로 쓰면 국민의 삶도 개선되고 국가 재정도 절약됩니다. 오리나 너구리만 아는 고집스러운 사람들은 오리 너구리를 보여줘도 믿지 않습니다. 정책은 복지와 금융만 있는 게 아니라 복지적 금융정책 또는 금융적 복지정책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유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도를 잡기 위해서, 강도를 없애기 위해서 불량배를 방치할 게 아니라 경찰을 강화하는 게 맞습니다. 불법 사채 피해를 입지 하겠다고 고리 대부업체를 허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고 이런 문제가 아예 생기지 않도록 기본금융이나 서민금융을 강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국가라면 누가 말하는 것처럼 유명한 분이신데요. 가난한 사람은 불량식품이라도 사서 먹을 수 있게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음식 정도는 누구나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선진국으로 공인받은 우리나라도 그 정도는 할 수 있고 또 해야 됩니다. 공정금융 이재명은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 감사합니다.